드라마 결말이 궁금하신가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린 미녀와 순정남 결말 대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드라마 대본 유출본 저희가 여기서 최초로 공유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드라마 시작하겠습니다. 리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정말로 고필승이 죽었다고? 필승이가 죽을 리가 없어.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렇지. 다시 한번 말해봐. 절대 고필승이 죽을 리 없어. 죽은 사람이 필승이가 아니라고. 진단이 죽었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이야? 필승이가 차에 치이면서 크게 다치고 말았지만 결국 사망하게 되는 건 다른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등장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미녀와 순정남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마리아 위험해. 갑작스러운 사고의 충격으로 도로가 얼어붙은 것처럼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공마리아가 차도에 있던 순간 고필승은 눈앞에 벌어지는 비극을 막기 위해 온몸을 던져 차를 막으려 했습니다. 눈 깜짝할 새에 공마리아는 고필승이 그 순간 자신의 몸이 공중으로 튕겨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고필승의 몸이 차에 치여 땅에 떨어졌습니다. 길 위에 고필승이 쓰러지자 눈물을 글썽이던 공마리아는 소리쳤습니다. 오빠 오빠. 공마리아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필승은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일제히 휴대전화를 꺼내들고 응급차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공마리아는 그의 손을 꽉 잡고 계속해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필승 오빠, 제발 이렇게 떠나면 안 돼요. 오빠. 응급차가 도착하고 필승은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차가운 대기실에서 필승의 가족들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계속해서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불안해했습니다. 장수연은 그런 공마리아를 바라보며 속으로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필승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게 됐을까? 공마리아는 고개를 들어 장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게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괜히 나갔었어요. 아니야 마리아, 내 잘못이 아니야. 이런 일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오직 운명의 장난일 뿐이야. 시간이 멈춘 듯한 기다림 속에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숨을 내쉰 의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고필승 씨의 상태가 매우 위중해서 언제 깨어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장수연은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마리는 울음을 참으려 했었지만 결국 흐느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장수연은 필승의 의식을 잃은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필승이 우리 아이가 제발 다시 일어나야 해.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꼭 다시 깨어나야 해. 장수연의 목소리는 점점 흐느낌으로 변해갔습니다. 박도준, 그런 장수연을 바라보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박도준은 벽에 기대어 묵묵히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어떡해요? 오빠가 없으면 저 어떡해요? 공마리아의 말에 장수연은 눈물을 훔치며 흔들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마리아, 필승이 꼭 일어날 거야. 필승이 믿고 기다리자. 박도준, 필승의 사고에 대해 생각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단순한 사고로 보기엔 너무 이상했습니다. 공마리아 찌뻔한 그 순간 고필승이 몸을 던져 구한 건 분명히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왜 마리를 노렸을까? 모든 것이 우연일 리가 없다는 생각이 도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를 서성이던 도준은 공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있어 마리아.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어? 공마리아는 진지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는지 직감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근처의 한적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도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는 듯한 표정으로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리는 조용히 도준을 지켜보았습니다. 도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감독님, 사고가 정말 단순한 사고일까? 뭔가 이상해. 마리를 노린 사람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닐까? 마리는 도준의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난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모르겠어. 그냥 사고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닌 것 같아. 그냥 지나가던 차가 아니라 마치 말이 너를 노린 것 같아. 그래서 감독님이 대신 당한 거고. 공마리아, 정말 그런 걸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혹시 최근에 이상한 일은 없었어? 누가 말이 너를 쫓아온다거나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거나 그런 거 말이야. 마리는 잠시 생각에 잠겨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어. 그런 일은 전혀 없었어. 그냥 내가 도로에 너무 가까이 갔을 뿐이라고 생각했어. 도준은 고개를 저으며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가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아. 공리는 도준의 결심이 단단해 보이는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준아.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한번 찾아보자. 뭐라도 해야겠지. 공마리아가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곧바로 박도준이 찾은 첫 번째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공마리아, 고필승이 함께 있었던 그 순간이 담긴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CCTV 확보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보안업체와의 협의, 관할 경찰서에서의 확인 절차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박도준은 여러 번 거절당하며 실망스러웠지만
마리와 필승이를 위해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주는 이거 정말 괜찮을까? 우리가 이걸 본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말하며 마리는 불안한 목소리로 박도준에게 물었습니다. 도준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마리야, 이건 꼭 해야 하는 일이야. 우가 뭔가를 찾아내야지. 그래야 감독님 사고의 진실을 밝힐 수 있어. 마리는 도준의 결의에 감동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박도준과 마리는 결국 CCTV 영상을 확보한 후 서둘러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의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박도준, 마리 그리고 필승이 함께 걸어가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도는화에서 눈을 떼지 않고 집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박도의 손이 멈췄습니다. 마리야, 봐봐. 여기를 봐. 도준은 화면을 가리키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마리는 박도준이 가리키는 곳을 주의 깊게 바라봤습니다. 고필승, 마리가 걸어가는 뒤편에 마치 그들을 쫓아오는 듯한 괴한의 모습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두 사람을 멀리서 따라오고 있었고 얼굴은 모자를 푹 눌러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날 따라오고 있었던 거야. 마리는 숨을 들이마시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건 분명히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가 너를 노린 게 분명해. 우리가 이런 걸 발견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계속 우리를 쫓아다녔을 거야. 마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 그 사람을 잡을 수 있을까? 도준은 대답했습니다. 잡아야지. 우리가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경찰에 알리고 이 사람을 반드시 찾아야 해. 더 이상 누가 다치는 걸 볼 수는 없어. 공마리아 복잡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너무 빠르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도준의 단호한 결심은 공마리아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추적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CCTV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괴한이 사라진 뒤에는 행적을 더 이상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박도준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공마리아, 이걸 경찰에 넘기고 나서도 우리도 계속 조사해야 해. 그 사람이 무슨 이유로 이런 짓을 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마리아, 난 널 지킬 거야. 공마리아가 말에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나도 도와줄게. 박도준은 공마리아의 CCTV 화면에서 사라진 괴한의 흔적을 끝까지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박도준은 모든 일이 계획된 것이라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고필승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박도준이 괴한의 정체를 밝혀야 했습니다. 마리아, 우리 좀 더 찾아보자. 여기 CCTV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닐 거야. 이 길 주변에도 다른 카메라가 있을지 몰라. 도준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도준을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CCTV를 살펴보며 안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도준은 불안한 마음에 자꾸만 시간에 쫓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리도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일까? 왜 우리를 쫓아다녔던 걸까? 공마리아가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박도준은 대답하지 않고 화면을 주의 깊게 살피며 말했습니다.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너를 다치게 하려고 했고 우리를 위협하려고 했던 거겠지. 하지만 그 이유가 뭐든 우린 그걸 밝혀낼 거야. 두 사람은 그때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화면 구석에 잡힌 한 장면이 박도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마리는 박도가 가리키는 곳을 따라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괴한이 그들 곁을 지나간 뒤 어두운 골목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박도준, 저기 저 골목이야. 마리는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 맞아. 저기서 뭔가 있었던 것 같아. 도준의 목소리도 긴장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급하게 골목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지도와 주변 CCTV 화면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골목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CCTV 화면을 찾아냈습니다. 화면 속에서 괴한이 골목을 지나가며 무언가를 주고받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건 도준. 저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누구랑 만났던 걸까? 공마리아가 숨죽이며 물었습니다. 말을 끝내지 못한 채 박도준은 화면을 멈추고 화면에 나타난 낯선 인물의 실루엣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이 인물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이 골목에서 벌어진 일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두 사람의 눈에 불안과 호기심이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화면 속에서 또 다른 이의 그림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준, 공마리아, 또 다른 그림자의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화면의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그 실루엣은 분명히 누군가에게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잦아들었고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괴한이 골목 어딘가에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멈췄고 그 앞에 나타난 인물은 놀랍게도 홍해교였습니다. 홍해교. 공마리아가 그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홍해교가 괴한과 무언가를 주고받는 장면이 확연하게 화면에 드러났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홍해교가 이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박도준과 공마리아는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저건 아줌마가 맞아. 아줌마가 고필승 사고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요. 박도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경악이 섞여 있었습니다. 공마리아는 가져다 대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홍해교가 괴한에게 무언가를 건네주고 괴한이 고개를 끄덕이며 무엇인가를 말하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주고받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의 태도와 분위기는 분명 어두운 비밀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홍혜교가 왜 오빠를? 공마리아가 중얼거렸습니다. 공마리아는 계획을 세웠던 거야. 그 괴한은 홍혜교의 지시를 받은 사람일지도 몰라. 아니, 아마도 그럴 거야. 박도준은 굳은 결심으로 공마리아에게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걸 경찰에 넘겨야 하나? 라고 물었습니다. 공마리아는 물음에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홍혜교의 이중적인 모습과 고필승 사고가 겹쳐지며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홍혜교의 행동이 단순한 오해인지 아니면 정말로 필승을 해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이걸 경찰에 넘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아줌마를 직접 만나야 하지 않을까? 아줌마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직접 들어봐야 할 것 같아. 공마리아가 벗어나지 못한 듯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도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 궁지에 몰리면 아줌마가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모르잖아. 맞아. 하지만 이대로 경찰에 넘기기엔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아줌마가 어떤 말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걸 직접 확인하는 게 필요해. 그럼 그때 가서 경찰에 넘겨도 늦지 않을 거야. 고말이 결심을 굳히며 박도준을 설득했습니다. 필승이 크게 다쳐서 의식이 없다고 공진단은 고필승이 크게 다쳤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완벽해 보였던 필승이, 그토록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었던 필승이 이제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공진단의 가슴을 쿵쾅거리게 했습니다. 진택이 필승을 양자로 삼아 회사의 후계자로 삼으려는 움직임은 공진단의 악몽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자신이 갈망하던 자리를 눈앞에서 빼앗길 수도 있다는 두려움은 공진단을 오래도록 괴롭혀왔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군. 공진단은 혼자 있는 사무실에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필승이 사라진다면 더는 그를 방해할 누구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회사의 후계자는 자연스레 자신이 될 것이고 공진택도 더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공진단은 의자에 기대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필승이 병원에 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공진단의 속마음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걱정하는 척 연기를 했지만 속으로는 이 상황이 더 나빠지기만 바라왔습니다. 필승이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공진단은 차근차근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공진단의 사무실 문이 급히 열리며 비서가 다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공진단의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비서의 표정이 너무도 심각했기 때문에 공진단은 일순간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야? 공진단은 차분한 척 물었습니다. 비서는 목소리를 낮추며 공진단이 말했습니다. 대표님, 고필승 대표님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공진단은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마시며 굳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기대하던 일이 현실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그의 귀에 닿자 믿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공진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비서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우지 못하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고필승 대표님이 사망하셨습니다. 공진단은 느닷없이 밀려오는 충격에 휘청거렸습니다. 시작했습니다. 필승의 죽음이 가져올 후폭풍,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에게 닥쳐올 가능성 있는 모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회사는 물론 가족들 사이에서도 이 사건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공진단은 의자에 다시 몸을 기대지만 차가운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릿속에는 고필승이 없이 진행될 미래의 그림이 그려졌지만 그 그림 속에는 자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고필승이 죽었다고? 공진단은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묻듯이 말했습니다. 이 상황이 진짜 일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분명히 현실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 그 끝에는 어떤 재앙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공진단의 가슴을 쥐어왔습니다. 필승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진상구 홍교는 즉시 긴밀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때야말로 공진단을 앱그룹의 후계자로 만들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이 두 사람의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진상은 필승이 없는 지금 모든 계획이 더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홍혜교는 승이 사라짐으로써 공진단이 자연스럽게 후계자 자리에 오를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이제 우리 진단이 후계자가 되는 데에는 걸림돌이 없겠지요. 진상구는 홍혜교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작전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홍혜교는 얕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고필승이 사라졌으니 이제 다 내 손 안에 있지. 공진도 더 이상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을 거야. 진단이 유일한 후계자. 진상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공진단이 APP그룹을 이어받아 마침내 그토록 갈망하던 권력의 정점에 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두 사람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희망찬 계획은 시작되기도 전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카페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진구와 홍혜교는 놀라서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진상구 씨, 홍혜교 씨, 당신들을 고필승 사망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홍혜교는 순간적으로 당황하며 눈을 크게 뜨고 경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리예요. 우리가 왜 체포되는 거죠?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진상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러나 경찰들은 두 사람의 말을 무시한 채 묵묵히 수갑을 채웠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진행되었습니다. 홍혜교는 절망감에 휩싸여 경찰들에게 변호를 하려 했지만 경찰들은 이미 그들의 증거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CCTV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들이 고필승 사망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충분해요. 경찰은 냉정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홍혜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박도준과 공마리아는 깨달았습니다. 진상도 크게 흔들리며 말을 잃었습니다. 이 순간이 오리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자신들의 음모가 허무하게 드러났다는 사실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도대체 무슨 증거가 있다고 이런 짓을 하는 거야? 홍혜교는 절박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경찰은 홍혜교의 손에 수갑을 채우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이 공진단과 함께 계획한 일들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홍혜교는 진상구와 함께 무력하게 경찰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그들의 야망은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고필승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풀릴 줄 알았던 그들은 이제 그들의 끝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지 못한 채 깊은 절망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시작되기도 전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뿐이었습니다. 공진단이 필승의 사망 소식을 듣고 미소를 지을 때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공진단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은 단지 자신과 홍혜교를 방심하게 만들기 위한 거짓된 함정이었습니다. 필승은 여전히 병원에서 의식을 찾고 있었으며 공진과 박도준, 공마가 그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감췄습니다. 필승이 의식을 되찾은 날 병원 안에서는 조용한 환호가 터졌습니다. 눈을 천천히 뜨며 주변을 둘러본 필승은 아직도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장수연은 눈물로 가득 찬 눈으로 고필승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필승아, 정말 고마워. 이렇게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와줘서. 필승은 약해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내가 왜 여기 있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장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 필승이 내가 무사히 깨어났으니 이제 다 괜찮아. 필승은 박도준의 말을 들으며 상황을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무사히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안도감을 주었는지, 그리고 마리와 도준이 어떤 활약을 했는지를 전해 들었습니다. 한편 홍혜교의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후계자 자리가 눈앞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